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은 원래 혼자라고. 노후 준비는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는 오래전 아내분과 사별하고 쭉 혼자 지내오셨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있지만 다 키우고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에 갑자기 혼자가 된 지인은 혼자 사는 방법을 철저히 터득했습니다. 우선 밥을 해먹고 살기 위해 유튜브를 보고 간단한 요리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밥을 짓는 법도 몰랐지만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같은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꽤 많은 요리들을 해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기에 정리, 청소, 빨래 등등 정말 많은 것을 처음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이 지인을 얼마 전에 만나게 됐는데 밖에서 한 끼 식사라도 하려 했는데 자기가 밥을 해주겠다며 집으로 오라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자진해서 해줄 정도가 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집에 방문했더니 남자 혼자 사는 집이지만 정리정돈도 정말 깔끔히 돼 있고 호레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정말 음식점 수준으로 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즘에는 혼자 살게 되는 사람이 많아서 배울 방법이 많아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정말 외롭고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살다 보니 혼자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냐 여쭤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근처 공원 산책하고 책 읽기나 영화를 보는 등 취미를 즐기며 인생을 보내신다고 하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가 될 것이고 혼자 가게 될 것인데 혼자 사는 방법을 미리 연습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부부가 항상 함께 있을 경우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독립적인 시간을 존중하며 때론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각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부부 생활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부 세계로의 관심보다는 자신의 내면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옵니다. 젊었을 때와 같이 물리적인 활동이나 물질적 성취에만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일어서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의 성장과 이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깊이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들이 제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이러한 기쁨은 제만의 행복이며 이는 노년을 보다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노후를 대비해 자신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혼자서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받는 괴로움과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많은 이들은 고민 없이 외로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자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젊은 시절의 외로움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로움은 점점 더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 체력이 약해지고 혼자인 상황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은 혼자인 상태가 두렵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사회의 변화와 함께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과거와 달리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편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유지되고 서로의 다른 가치관을 존중해주며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할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약 노년의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서로 간의 친밀감이 낮아져 대화도 적고 상대방의 말에 불평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비하당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다른 한 사람이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부 생활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덜 행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한 사람에게는 편안할지 몰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가정의 행복 지수와 생활 만족도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불행한 정도 역시 1인 가구에 비해 2인 이상이 사는 가구에서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년기의 행복도는 자녀의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드러났으며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여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늙고 아프게 될 때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하는 걱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지낼 줄 아는 법을 모른다면 항상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되며 이는 결국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인 삶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이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는 비결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혼자서도 잘 사는 5가지 방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3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혼자서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외로움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생활의 기본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외로움 때문에 부적절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 때문에 어려운 인간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혼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합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멀리하려 할 때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지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임을 무서워하며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본래 가까워져서는 안 될 사람들과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단기적으로 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복잡하고 힘든 인간 관계를 만들어내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외로움을 회피하려 할수록 사실은 더욱 고립되고 힘들어지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는 개인의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이 고독함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 고독의 위로에서 외로움에 지배당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외로움을 단지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 괴로움이 늘어만 가며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반면 외로움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더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타인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거나 그 단절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라면 고독은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며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 비로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단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혼자의 시간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언젠가는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우리는 인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며 억지로 무언가를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 지속되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이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고 성격이 다혈질이라면 주변 인간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결국에는 우리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삶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며 자신을 돌보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자신만의 고통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을 줄이고 친구나 주변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실망과 스트레스에서 상당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 힘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줍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취미 생활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혼자 있음으로써 얻는 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이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취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에 관한 글 중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조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끔 방문하는 가족 구성원은 그리움을 자아내지만 매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종종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당연시하며 그들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하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위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이외에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귀중한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주 만나거나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잘 찾아보면 여러 연결 속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멀어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인연들이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이 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는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집니다.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개방성은 새로움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양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는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 역시 우리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적으로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도전은 노후의 삶에 활력을 주며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본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은 중요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며 살아가면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새로운 만남과 도전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작은 성취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관계는 종종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러한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으로써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영향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아는 사람은 고독을 현명하게 즐기며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며 자유와 책임을 모두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발전시키면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험은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고립되어 살아갈 때 발생합니다.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원해서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고독사에 대한 우려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은퇴 후에 진정한 사회성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인간관계가 높지 않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며 불쾌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 동안 맺었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 본연의 사회적 성향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는 직장이나 업무 등으로 인해 맺어졌던 관계에서 벗어나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가족 같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만약 여태껏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비결 중 하나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 문제나 치매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도 실제로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가족이 있으면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피하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나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걱정으로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족감이 높은 이들은 경제적 독립성, 긍정적인 태도,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가엽게 여기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잘 즐기고
가족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며 진정한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사회에서 언젠가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함께 살아도 현재 순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은 원래 혼자라고. 노후 준비는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는 오래전 아내분과 사별하고 쭉 혼자 지내오셨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있지만 다 키우고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에 갑자기 혼자가 된 지인은 혼자 사는 방법을 철저히 터득했습니다. 우선 밥을 해먹고 살기 위해 유튜브를 보고 간단한 요리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밥을 짓는 법도 몰랐지만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같은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꽤 많은 요리들을 해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기에 정리, 청소, 빨래 등등 정말 많은 것을 처음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이 지인을 얼마 전에 만나게 됐는데 밖에서 한 끼 식사라도 하려 했는데 자기가 밥을 해주겠다며 집으로 오라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자진해서 해줄 정도가 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집에 방문했더니 남자 혼자 사는 집이지만 정리정돈도 정말 깔끔히 돼 있고 호레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정말 음식점 수준으로 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즘에는 혼자 살게 되는 사람이 많아서 배울 방법이 많아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정말 외롭고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살다 보니 혼자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냐 여쭤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근처 공원 산책하고 책 읽기나 영화를 보는 등 취미를 즐기며 인생을 보내신다고 하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가 될 것이고 혼자 가게 될 것인데 혼자 사는 방법을 미리 연습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부부가 항상 함께 있을 경우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독립적인 시간을 존중하며 때론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각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부부 생활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부 세계로의 관심보다는 자신의 내면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옵니다. 젊었을 때와 같이 물리적인 활동이나 물질적 성취에만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일어서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의 성장과 이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깊이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들이 제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이러한 기쁨은 제만의 행복이며 이는 노년을 보다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노후를 대비해 자신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혼자서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받는 괴로움과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많은 이들은 고민 없이 외로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자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젊은 시절의 외로움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로움은 점점 더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 체력이 약해지고 혼자인 상황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은 혼자인 상태가 두렵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사회의 변화와 함께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과거와 달리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편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유지되고 서로의 다른 가치관을 존중해주며 집안 일을 공평하게 분담할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약 노년의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서로 간의 친밀감이 낮아져 대화도 적고 상대방의 말에 불평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비하당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다른 한 사람이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부 생활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덜 행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한 사람에게는 편안할지 몰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가정의 행복 지수와 생활 만족도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불행한 정도 역시 1인 가구에 비해 2인 이상이 사는 가구에서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년기의 행복도는 자녀의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드러났으며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여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늙고 아프게 될 때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하는 걱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지낼 줄 아는 법을 모른다면 항상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되며 이는 결국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인 삶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이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는 비결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혼자서도 잘 사는 5가지 방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3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혼자서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외로움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생활의 기본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외로움 때문에 부적절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 때문에 어려운 인간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혼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합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멀리하려 할 때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지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임을 무서워하며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본래 가까워져서는 안 될 사람들과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단기적으로 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복잡하고 힘든 인간 관계를 만들어내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외로움을 회피하려 할수록 사실은 더욱 고립되고 힘들어지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는 개인의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이 고독함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 고독의 위로에서 외로움에 지배당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외로움을 단지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 괴로움이 늘어만 가며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반면 외로움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더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타인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거나 그 단절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라면, 고독은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며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 비로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단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혼자의 시간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언젠가는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우리는 인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며, 억지로 무언가를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 지속되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이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고 성격이 다혈질이라면 주변 인간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결국에는 우리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삶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며 자신을 돌보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자신만의 고통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을 줄이고 친구나 주변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실망과 스트레스에서 상당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 힘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줍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취미 생활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혼자 있음으로써 얻는 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이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취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에 관한 글 중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조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끔 방문하는 가족 구성원은 그리움을 자아내지만 매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종종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당연시하며 그들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하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위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이외에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귀중한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주 만나거나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잘 찾아보면 여러 연결 속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멀어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인연들이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이 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는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집니다.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개방성은 새로움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양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는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 역시 우리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적으로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도전은 노후의 삶에 활력을 주며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본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은 중요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며 살아가면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새로운 만남과 도전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작은 성취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관계는 종종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러한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으로써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영향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아는 사람은 고독을 현명하게 즐기며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며 자유와 책임을 모두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발전시키면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험은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고립되어 살아갈 때 발생합니다.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원해서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고독사에 대한 우려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은퇴 후에 진정한 사회성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인간관계가 높지 않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며 불쾌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 동안 맺었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 본연의 사회적 성향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는 직장이나 업무 등으로 인해 맺어졌던 관계에서 벗어나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가족 같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만약 여태껏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비결 중 하나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 문제나 치매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도 실제로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가족이 있으면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피하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나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걱정으로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족감이 높은 이들은 경제적 독립성, 긍정적인 태도,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가엽게 여기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잘 즐기고 가족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며 진정한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사회에서 언젠가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함께 살아도 현재 순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